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아빠를 잃었어요. 그것도 명절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요. 그날 저는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큰아버지 댁에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고 엄마는 크게 다치셨지만 목숨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가 아빠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고 우리는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제대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아빠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시댁에도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와서는 밥만 먹고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남편한테 잘 땐 자고 잘 챙겨 먹으라고 우리 아들 힘들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걱정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저희 엄마와 아빠를 잃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는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남겨진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엔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항상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는 자기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며 저를 탓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만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아버지만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하루아침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시아버지는 뒤에서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다고 자주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늘 미안해하셨대요. 시어머니는 그 고된 시집살이의 한을 시아버지한테 풀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도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셨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 뭘 아냐고 하면서 시아버지 말씀을 자르고 됐다고 하시면서 듣지도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고 물러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시아버지한테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화풀이가 이제는 저한테까지 향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말에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고,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신혼집과 시댁, 친정은 모두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원래라면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가면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꼭 명절엔 시댁에서 자고 가길 원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 다가왔죠.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납골당에 같이 다녀오자고 하셨죠. 저는 이번에도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다가 낮잠을 자더군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9시에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이니 엄마랑 납골당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따 오후에 시누이도 오는데 어딜 가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엄마 혼자 납골당 가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는 혼자 납골당을 다녀오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는 시누이까지 보고 저녁까지 차리고 치우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왜 옆에서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제가 유난 떤다며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화가 난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한테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며칠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중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7천만 원이나 되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몰래 빌려준 거였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돈을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이 갚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도 크게 싸웠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독하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꼭 그렇게까지 다 받아내야 하냐면서요. 그렇게 일은 계속 터졌고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아빠 기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다음날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아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엄마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데 왜 서두르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혼자 음식 하시는데 가서 도와야 한다고, 저희 아빠 제사니까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하다. 주말에도 뻑하면 친정 가고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명절에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네 부모만 중요해? 너처럼 지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필요 없어. 갈 거면 이혼할 각오하고 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참았는데요. 어머님 아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한테도 집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다들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빨리 친정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넌 뭐 하고 앉아있냐며 가라고 하셨죠. 저는 혼자 가겠다고 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엄마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긴 했죠. 그 집에서 시아버지는 거의 투명인간보다도 못했거든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한테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저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탓하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내 걱정이나 하라고, 빚만 있는 주제에 당장 이혼하면 갈 데도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사실 신혼집은 친정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해주신 집이었어요. 명의도 제 명의였죠. 결혼한 지 3년이었으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버텼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수십 년간 참아온 무시와 멸시, 그리고 자기 아들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아들 인생도 망가진 거라고 하셨어요. 재산 분할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 손에 남은 게 많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 무시하고 아들만 싸고 돌던 시어머니는 정작 그 아들한테도 버려졌어요. 남편은 자기 생활하기도 빡빡해서 시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그 뒤로 시댁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아마 시아버지한테 돈 갚으라는 소리 들을까봐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한테도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셈이었죠.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저도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죠. 시아버지는 이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고 했어요. 오래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시작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했어요.
전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이 들렸어요. 빚을 갚느라 힘들어한다는 얘기, 승진해서 밀렸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못 보내주고 시누이는 연락도 끊었고 시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사시고 계셨으니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한다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남편도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빚 때문에 새 배우자와도 그 문제로 자주 싸운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셈이죠. 자기 욕심만 채웠던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의 말로였어요. 저는 가끔 만약 제가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아마 저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 엄마도 외롭게 지내셨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도요. 엄마는 이제 많이 밝아지셨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저도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잘못된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떠날 용기, 새로 시작할 용기, 내 행복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는 진짜 가족을 만들 거예요. 명절이 행복한 날이 되고 가족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진짜 탄탄한 가정은 한 사람이 떠난다고 무너지지 않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은 위기가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가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소중한 인생을 눈치 보며 참으며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제 행복을 선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참았다면? 만약 제가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을 포기하고 계속 시댁에 머물렀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엄마도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을 거고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시누이는 계속 돈을 뜯어가고 빚은 계속 늘어났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이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